메가 작업이 이제 중단이 되고 나서 이것과는 별개로 서방 진영에서 이제 있었던 그 메가와 관련된 그 이 사건 진행을 보게 되면 막생겔스 원고는 대부분 다 3인당이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3인당은 이것을 3인당 아카이브 안에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 3인당이 1933년에 그 선거에서 집니다. 그 앞에는 집권을 쭉 하고 있다가요. 그때 이 집권을 하게 되는 3인당으로부터 이제 권력을 빼앗아 오는 사람이 바로 유명한 히틀러입니다. 국가사회주의죠. 그래서 이 나치당은 선거에서 승리한 1933년 5월 10일 선거에 승리한 직후입니다. 선거에 승리한 직후에 나치는 자기들의 가장 최대 정적이 독일의 3인당이라고 공식적으로 내세우고, 물론 그 당시 3인당은 이제 그 안에 그 제일 중요한 사상이 이제 막생겔스 사상이죠. 그래서 이 막생겔스와 그 독일의 사회민주주의 이것을 말살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 히틀러가 공언을 하면서 자기가 내세웠던 소위 정치 깡패 집단이 있습니다. 그 슈트름 압타헬룩이라고 부르는 SA 그룹에 의해서 주도하여서 베를린에서 독일 3인당과 관련된 모든 문서와 자료들을 전부 다 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3인당 아카이브 안에 있던 자료들은 전부 다 이제 불에 탈 운명이 되었는데, 다행히 이 소식을 미리 정보를 이제 입수를 한 독일 3인당원들이 이 아카이브 자료들을 해외로 이제 피진을 시킵니다. 일부는 덴마크로 갔고요. 일부는 파리로 가고, 이제 파리나 덴마크로 옮겨지지 못한 자료들은 이제 베를린의 각 개인 집들, 이제 그 3인당원들의 집들 이런 것 안에 이제 은닉이 되는 상태로 3인당 아카이브에는 이제 필요를 이제 피난을 간 것이죠. 이 사진은 그 당시에 베를린에서 이제 분서가 그 책을 태우는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 이제 그 현장을 찍어 놓은 사진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또 하나의 사진은 이게 이제 막스가 공부했던 훔볼트 대학 바로 건너편에 있는 광장입니다. 그 광장에서 불을 태웠는데 그 광장에 이 분서를 했던 자리를 지금 독일 사람들이 이렇게 기념 이제 장소로 만들어 놨어요. 자기들이 저질렀던 이 이제 야만적인 사건을 다시는 자신들이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거기다가 이제 이런 기념실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독일 3인당은 이제 그 히틀러에게 쫓겨서 해외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망명을 가서 이제 그 망명을 뭐 가니까 당연히 이제 그 당비도 얻을 수가 없게 되었고, 자기가 이제 독일 국내에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재정적으로 굉장히 악화가 됩니다. 너무 이제 가난하고 힘드니까 당시 그 3인당은 스위스로 망명을 가 있었는데, 그 자기들이 이제 좀 재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것을 찾아보니까 3인당 아카이브가 있고, 이 3인당 아카이브에 이제 군침을 흘리고 있던 것이 당시 스탈린입니다. 왜냐하면 이 3인당 아카이브 안에 그 막생겔스 제작이 들어가 있어, 원고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스탈린이 이 3인당 아카이브를 그 임대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의 이 아카이브를 이제 파는 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임대를 해주고 이제 그 대가로 이제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그 당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좀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스탈린의 당시에 이게 정말 진지한 목적이 있어서 안 하고 이게 그냥 정치적 선전의 수단으로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던 차에 스탈린이 이제 국내에 자기 정적들을 제거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정적들에게 붙이는 죄목이 유럽의 3인당, 독일 3인당도 해당이 됩니다. 이 사람들하고 이제 뭐 내통을 했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숙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독일 3인당 입장에서는 그 자기 내부의 정적을 숙청을 하면서 자기를 이제 끌어들여 가지고 있지도 않은 죄를 만들어내고 이제 이랬으니까, 이게 결국 아무리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이런 그 이제 정치적인 야만을 시도하는 스탈린에게 우리가 이 자료를 넘길 수는 없다라고 해서 이 교섭이 끝나버립니다. 교섭이 결렬되고 나서 이제 정말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이제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될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별로 큰 돈을 줄 수는 없었다고 하는데, 1938년에 암스테르담에 있던 사회사 연구소에 이제 그 3인당이 가지고 있던 주요 자료들이 이제 매각이 되고, 그 자료 안에 막생겔스의 원고가 다 담겨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막생겔스의 유고의 그 제일 많은 부분은 바로 암스테르담에 있습니다. 요 암스테르담으로 이제 넘어간 유고들은 그 이제 전쟁이
시작이 돼서 암스테르담도 결국 이제 나치가 나중에 점령을 하게 되니까요. 1840년에 이 전화를 피해서 영국으로 가고 일부는 이제 프랑스의 툴랭 지역으로 이제 소개되고 이제 이렇게 막 도망을 다닙니다. 원고가 당연히 이제 원고가 이제 피난을 가는 와중에서 이제 많이 유실이 되고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을 했겠죠. 요 사진에 나오는 이 장소가 암스테르담에 있는 사회사 연구소이고 여기에 현재 막스앵겔스의 유고 가운데 제일 많은 분량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쟁이 드디어 끝났어요. 전쟁이 끝나자 그 전전에 매각된 3인당 아카이브는 1946년에 이제 전부 암스테르담으로 이제 피난 갔던 원고들이 다 이제 그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스크바의 막스앵겔스 레닌 연구소의 자료들은 전쟁 중에 히틀러가 소련을 침공했기 때문에 그 이제 전화를 피해서 아카이브의 자료들은 남쪽에 있는 좀 저쪽에 흑해 연안 쪽으로 이제 쭉 내려가 있는 내륙 지역인 우파라는 곳으로 이게 이제 피난을 갔어요. 또 거기도 피난을 갔다가 전후에 전부 모스크바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막스앵겔스 자료는 주로 이제 3인당 아카이브에 집중이 되어 있고 전쟁 중에 이제 많이 유실이 되어 가지고 이 유실된 것 가운데 일부가 이제 골동품 시장에 이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골동품 자료 시장에 나온 요 이제 막스앵겔스 유고를 그 모스크바에서 일부는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암스테르담 사회사 연구소의 이제 상당 부분이 뭐 제일 많은 부분이 거기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모스크바에 있다로 이제 봐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원고는 양쪽으로 이제 분산이 된 채로 이제 있게 되었고 이제 동독 지역에서 동독 지역은 이제 소련과 이제 협력 관계에 있는 지역이죠. 그 지역에 1947년에 이제 과학적 사회주의 연구소가 설립이 되고 이게 1949년에 막스앵겔스 레닌 연구소로 이제 개편이 됩니다. 모스크바에 있는 막스앵겔스 레닌 연구소하고 이제 쌍벽을 이루게 되죠. 그게 이제 1956년에 막스 레닌주의 연구소로 이제 개청이 되었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그 자료를 복원하려고 이제 노력을 계속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서독 지역에서는 아카이브를 이제 복원을 하려고 했고 이 아카이브를 복원하는데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은 암스테르담에 줬던 자료들을 자기들이 전부 이제 재구입하려고 했는데 암스테르담에서 이제 거절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부끄럽게도 독일은 원래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막스앵겔스의 주요 자료와 원고 대부분을 국내는 거의 가지고 있지 못하고 다 이제 모스크바와 암스테르담에 이렇게 피난을 시켜놓은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요게 이제 그 구매가 이후에 그 막스앵겔스의 원고가 처했던 아주 기구한 운명들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그 메가라고 하는 전집 이외에 다른 그 막스앵겔스 전집은 없는가? 따지고 보면 이제 몇 개 있긴 있어요. 근데 그 몇 개 있는 것 가운데 그래도 그 전집의 형태를 좀 갖춘 것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대체로 봐서 이제 3개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메가와 무엇이 다른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